청순 매력의 국민 여동생 수지, 1994년 10월 10일생. 도도한 얼음공주 크리스탈, 1994년 10월 24일생. 걸쭉한 사투리로 인기몰이 중인 도희, 1994년 9월 25일생. 연기에서 노래까지 섭렵한 만능돌 설현, 1995년 1월 3일생. 이 4명의 공통점은 그런데 올해 1994년생, 1995년생 모두가 성년인 이유는 최근에 그 성년이 19세로 되면서 94년에 태어난 친구와 95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졌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1995년생 70여만 명과 1994년생 71만여 명 중 7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년 대상자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여행 가고 싶어요. 운전하고 싶어요. 술 먹을 수 있잖아요. 아싸 어른이다 자유다. 철이 드는 거, 생각 깊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만 19세 성인이 되면 이제 당당하게 술집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데이트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만큼 필요한 물건 마음껏 살 수도 있죠. 이런 자유 때문에 다들 성인이 되길 기다리는 거겠죠. 하지만 자유와 함께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갖는 게 성인의 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와 함께 따라오는 건 바로 책임감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성년의식을 진행해 왔는데요. 성년의식이 가장 독특했던 곳은 바로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의 얼굴이나 등에 상처를 내 성년임을 알렸는데요. 하마르족의 경우는 발가벗고 소 등을 4번 뛰어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뛰어오르면 축하를 받지만 만약 실패하면 채찍을 받았다고 하네요. 마사이족은 성년이 되면 전통 문양을 온몸에 칠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데요. 그건 바로 사자를 잡아오는 일.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 외에도 남태평양 펜타코스트의 섬나라인 바누아투의 원주민들은 성년이 되면 30m 높이의 탑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는데요. 말 그대로 생사를 건 도전인 셈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번지점프로 발전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성년의식. 대체 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성년의식을 치른 걸까요?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그런 그 시험을 통해서 성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뛰어넘는다거나 어려운 고행을 시켜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성년으로 인정을 못했다고 해요. 그런 의식들은 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성원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성년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만시대의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가 상처를 내고 통나무를 꿰서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훈련받을 그 집을 지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들돌들기라고 무거운 돌을 들어서 성년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길러주었다고 기록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들돌들기가 서민들 사이에서 행해진 성년의식이었다면 양반계층에선 관례가 행해졌는데요. 바로 이곳 도심 한가운데서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원인제에서 특별한 전통 성년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청년으로서 그 의식을 하면서 자기의 그 앞날을 어떻게 계획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 열리는 행사.
올해는 10명이 이 전통 성년식에 참가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됐을까요? 성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제 아는 분의 딸이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처음에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희 애가 딱 나이가 돼가지고 신청하겠어요. 자, 그럼 전통 성년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전통 의복부터 갖춰 입습니다. 태어나 처음 입어보는 거라 그런지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입던 옷차림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불편할 것 같은데요. 조금 불편한데 뭔가 의미 있으니까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그냥 많이 불편해요, 되게. 드디어 전통 성년식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의복 제대로 갖춰 입은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제법 어른스러워 보이죠? 총알에 총알을 거행하겠습니다. 총알에는 성년자에게 어른의 건을 씌워주고 평상복을 입혀줌으로써 성년자가 항상 바른 복장을 하고 살도록 가르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성년이 되면 옷차림부터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퇴장하는 참가자들. 그런데 의복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의복을 갈아입는 의식을 제가래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른으로서의 외출복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평상시 어린 뜻을 버리고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갈 때 어른으로서의 그런 두 번째 갈아입는 외출복 차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통 성인식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어린이 복식에서 어른 복식으로 갈아입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바로 참가자의 어머니입니다. 떨리는 것보다 좀 대견하고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무대 위에서 엄숙하게 삼가래가 진행되는 순간 긴장한 탓에 실수도 이어집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성년 되기 쉽지 않죠. 다음은 조례의식으로 성년자에게 술 마시는 예법을 가르치며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술을 내려주는 의식이나 술은 이성을 잃게 하는 것이니 처음 배울 때부터 어른에게 제대로 배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예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전통 성년식을 함께 했는데요. 모두 한 마음으로 성인이 됨을 축하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되게 많네요. 우리 애들도 저렇게 커서 한번 참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향수나 이런 거는 친구들도 줄 수 있는데 이런 성년식은 친구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년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직접 주면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월입니다. 매월? 대체 뭘까요? 어린이로서의 그 부르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이 그 어른을 이름을 부르기가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붙여주는 그런 뿐만 아니라 조상이 내려준 몸과 이름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네요. 성년선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의 공인으로서 정당한 도리에 참여하고 성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성년의 본분 중 제일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겠죠. 그동안 보살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전통 성년식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성인이 됐으니까 본인이 이제 하던 일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굴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꿋꿋하게 그런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바른 일을 하는 성년이 되고 싶습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 그동안 이날만 되면 뭐 할까부터 생각하셨나요? 올해는 진정한 성년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성년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감도 갖춰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